제가 중간에 깨고 해가지고 몇 번 깨가지고 방금 거의 실질적으로 잔 시간은 거의 두세 시간 잔 것 같은데 일단 저희 매니저들 중에 5명 정도가 뭐 방송한다고 했었잖아요. 그, 그 매니저 중에 지금 두 번째 매니저 지금 방송에 참여하고 있는 거고요. 제가 두 번째 매니저가 지금 계속 하고 있는 방송을 하고 있는데 조이스토커가 맨 처음에는 조이스토킹을 당하면 약간 소리가 막 미세하게 잡히고 막 그러니까 뭐 약간 동영상 모드로 하면 뭐 미세하게 잡히기 때문에 뭐 대부분 뭐 환청으로 오해받는 경우가 많거든요. 환청을 오해받으면 저들이 원하는 뭐 정신병 있잖아요. 뭐 조현병이나 뭐 피해망상증이나 뭐 그런 식으로 뭐 몰고 가는 것 같기도 한데 대부분 보면 우리나라 같은 언론이나 뭐 방송에서도 조지토킹 그 뭐 피해자들에 대한 인식은 그다지 별로거든요. 조지토킹 피해자를 갖다가 피해망상이나 뭐 정신병으로 그런 식으로 묘사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실제로도 뭐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모르는 사람 조지토킹 그의 단어를 모르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 저 피해자를 갖다가 오히려 피해망상이나 뭐 그런 경우로 보는 경우가 많아요. 그러니까 피해자들이 뭐 진짜 뭐 그 가해자들이 뭐 자고 있는데 아주 미세한 소리로 막 쏘곤거리는 소리로 뭐 피해자들이 뭐 알만한 단어를 그거 많이 씨부리잖아요. 그거에 갖다가 어느 잡아야 되는데 그거에 못 잡으면 진짜 뭐 환청이나 정신병자로 뭐 몰리 나올 일이 있는데 저희 매니저 중에 민수라는 매니저가 있는데 민수라는 매니저가 뭐 자기 개인 사업도 하면서 개인 사업하면 그 친구가 개인 사업하고 일단 그것도 하고 있어요. 지금 비영리 단체라고 비영리 단체가 뭐 이윤을 추구하지 않는 그런 단체잖아요. 그쪽에 민수 포함해가지고 대략 한 10명 정도 되는데 그분들이 조지스토킹 피해 그 10명 중에 조지스토킹 피해자였던 분들도 좀 다수 계시고 조지스토킹 피해 경험은 없는데 조지스토킹에 대한 그 범죄에 대해서 잘 이해하시는 일반인 분들도 여러 계시고 그래가지고 일단 그거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니까 그분들이 많은 피해자분들을 그냥 자기네들 뭐 시간 날 때 뭐 회사 퇴근 후에 아니면 주말에는 뭐 출근을 안 하잖아요, 공휴일. 그때 그러면 그 피해자들이 사시는 지역이나 집에 가가지고 무슨 뭐 장비를 써가지고 일단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일단 최대한 증거 자료를 수집을 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거든요. 뭐 지금도 어딘가에서 많은 피해자들이 좀 많이 도와주고 있어요. 뭐 지역은 다양해요. 뭐 전주 쪽에 사시는 뭐 피해자분들 좀 약간 도와주는 거 있고 뭐 가까운 뭐 대구나 뭐 그쪽 피해자분들 도와주시는 분도 있고 뭐 자기 지역에서 가까운 피해자분들을 좀 최대한으로 도와주고 있거든요. 일단 민수 매니저가 그 단체 쪽 비영리 단체 단체장이기도 하고 친구가 뭐 가끔씩 그거 뭐 증거 수집할 수 있는 장비를 개발하거나 뭐 그런 식으로 하는데 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. 그 친구가 개발한 장비가 웬만한 거 조지스토커들 음성이랑 조지스토커들이 음성으로 얘기하면 뭐 진짜 미세하게 뭐 들릴 정도 있잖아요. 화장실이나 주방이나 뭐 방에 앉아 있으면 미세하게 뭐 소리가 들리잖아요. 조지스토커들이 보통 건물 내부에도 포진을 많이 하거든요. 그거에 대해서 뭐 목소리나 일단 저희가 조이스토킹 목소리는 어느 정도 조이스토킹 그 사람들이 목소리를 변조를 하거나 뭐 그런 식으로 해도 일단 다 잡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게 아직까지 그 친구가 지금 쓰고 있는데 그 장비가 거의 반경 200km 한다. 반경 200m까지는 그 웬만한 그 카메라 같은 경우도 웬만한 뭐 전자음이나 뭐 그런 게 있잖아요. 그런 것까지 웬만해서 다 어느 정도
반경 몇 미터 쪽에 있다는 것까지 다 잡히거든요. 그러면 그쪽 기준으로 보면 거의 대부분 그 부분에 뭐 그 조직적인 가해자들이 뭐 카메라나 뭐 전자장비 같은 거를 뭐 전자장비 카메라나 뭐 전자장비 같은 거 대부분 다 있거든요. 그 위치에. 그 어저께도 말씀하셨다시피 낮 시간대보다 캄캄한 밤 되면 더 확인하기가 쉬워요. 뭐 여러 피해자분들도 아시겠지만 낮에는 너무 환해가지고 좀 판단하기가 좀 그렇고 저녁 시간대 되면 뭐 빛이 반사 안 돼가지고 뭐 못 찾는 거 아니냐 극하는데 저녁 시간대 뭐 그런 식으로 하면 피해자들은 대부분 자기 얼굴 알려지는 게 싫어가지고 대부분 막 뭐 선글라스 건물 내부에서도 뭐 마스크 끼고 있고 모자 쓰고 있고 그러거든요. 저녁 시간대도. 근데 대부분 그런 거에 보면 딱 멀리서 그걸 갖다가 사진이나 영상으로 남기게 되잖아요. 피해자가 증거 수집한다고. 그럼 남기게 되면 그 부분은 그러니까 만약에 가해자가 보인다. 그러면 그 부분은 최대한 확대를 해봐야 안 깨지게. 그러면 피해자가 모자를 쓰고 있거나 마스크를 끼고 있거나 그리고 반지, 손에 반지나 뭐 목에 목걸이 같은 거 끼고 있죠. 그러면 그게 낮 시간대도 잘 보이긴 하는데 저녁 시간대가 저는 더 판단하기 쉽다고 생각해요. 저녁 시간대 보면 그게 보면 딱 그거 뭐 마스크 쓴 모형이나 모자 쓴 모형이나 보고 그러면 그게 눈이나 눈밖에 안 보이잖아요. 그러면 그게 더 확인하기 쉬워요. 그리고 확인하기 쉽고 그리고 그리고 어차피 그 사람들도 전문가가 전문적으로 그 뭐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잠복이라는 게 거의 집 주변 같은데 어저께도 제가 얘기했지만 보통 조직특구 가해자들이 보면 건물 뭐 골목길 사이나 뭐 저희 피해자들 집 기준으로 해가지고 시야에서 안 보이는 뭐 그쪽 건물하고 건물 사이에 있거나 뭐 차에서 잠복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.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여기 아마 안 들으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다시 얘기하는 건데 그 가해자들이 참 멍청한 게 잠복을 할 것 같으면 저 하루고 이틀이고 3일이고 차에서 나오면 안 되죠. 차에서 나올 때 그 사람들이 특히 뭔가를 차 문을 막 세게 쾅쾅 닫은 대부분 뭐 차 문을 쾅쾅 닫거든요. 그럼 그게 거의 그 소리가 거의 4층까지는 완전 크게 들리고 거의 고층인 거의 7층, 10층 그렇게까지 다 울리게 돼 있거든요. 그 바보 같은 가해자들이 저녁 시간이나 새벽 시간대 그런 식으로 문을 쾅쾅 닫게 되면 여러분도 알다시피 저녁이나 새벽 시간대는 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거 아니죠. 그러니까요. 가해자들이 잠복을 하게 되면 그 얼빵한 사람들이 차에서 그 장소를 떠날 때까지 차에서 나오면 안 되는 거죠. 차에 있어도 뭐 휴대폰 불빛이나 뭐 나이타 불빛이나 뭐 그런 걸 갖다가 일체 보이면 안 되는데 뭐 피해가 심각하신 분들은 유심히 한번 보세요. 저 같은 경우는 거의 한 30시간, 그러니까 거의 한 10시간 가까이 본 적도 있거든요. 그런 식으로 보면 저녁 시간대 거의 대부분 다 보이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뭐 빌라나 뭐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그 옥상에 거의 대부분 개방되어 있잖아요. 그 옥상에 뭐 자기가 믿을 만한 사람 혼자 올라가지 말고 한 대략 2명 정도 올라가면 보이거든요. 그리고 저희 집 건물 같은 경우도 거의 보면 출입구가 총 3개잖아요. 출입구가 3개인데 옥상 올라가는 길이 보통 옥상 올라가는데 그 가해자들이 옥상에서 막 여러 가지 작업을 했었다 했잖아요. 저희 집 창문 열려 있을 때 그런 식으로. 그런데 가운데 쪽 출입구는 잠겨져 있고 마지막 출입문은 열려 있었는데 저희 시청자분이 마지막 그 출입구 쪽으로 들어왔을 때 그쪽으로 한번 올라가 본 적이 있거든요. 올라가면 아주 그거에 갖다가 아주 조용히 증거로 사진을 남겨놓은 적이 있었고 그 옥상이 있는데 그 옥상으로 본 커버치는 다 보이는 구조가 저쪽 보이는 옆쪽 그리고 좌우 동서남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장소가 거의 네 군데 건물이 네 군데 위치가 돼요.
저희 시청자분들이 거의 동서남북으로 옥상 기준으로 그쪽에서 그 옥상이 보이는 기준에 사시는 시청자분이 계신데, 그 시청자분이 그거 영상으로 다 찍어가지고 증거 자료로 넘겨준 것도 있거든요. 그런 게 있어요. 저 같은 경우는 뭐 그 사람들한테 뭐 바라는 거요? 그 사람들은 스토킹 가해자한테 바라는 거 별로 없는데. 아, 그거는 있어요. 스토킹 그 가해자들한테 좀 뭐 조언을 해야 되나? 뭐 스토킹 가해자 그 바보 같은 사람한테 조언을 하는 거는 저는 딱 두 가지만 얘기하고 싶거든요. 스토킹 가해자들한테. 잠복을 할 것 같으면 하루고 이틀이고 3일이고 차에서 기어 나오지 말고 그냥 차에서 다 해결하라. 그러면 아마 피해자인 저도 거의 얼굴 파악이나 뭐 그런 걸 파악하기 어려웠겠죠? 그 사람들이 잠복을 하고 그냥 중간에 막 나와가지고 뭐 그 외부에서 막 이렇게 떠들고 막 그러면 당연히 바보가 아닌 이상 다 그게 저희 주변에 사는 시청자분들도 많이 여럿 있다고 했잖아요. 그러면 당연히 자기네들 쪽에서 그 정부가 자연스럽게 다 세게 되는 거죠. 그런 식으로 뭐 했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행동하고 크게 큰 목소리로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저희는 뭐 쉽게 뭐 증거 자료를 파악할 수 있었던 거죠. 그리고 저 사람들이 뭐 잠복하면서 잠복이 아니죠. 잠복이라는 건 차에서 딱 차에서 하루고 이틀이고 그 장소를 떠날 때까지 나오지 않는 게 잠복인 건데 중간에 뭐 키 나오고 하니까 뭐 그리고 다른 타 지역 이방면이라는 데가 있는데 그쪽에 뭐 작년 여름쯤이었나? 거기도 좀 전화 받는 사람이 참 얼빵한 거죠. 뭐 이어폰을 끼고 전화 통화를 하고 왔으면 제가 눈치를 못 갔죠. 그냥 전화기 들면서 막 통화 녹음 소리 막 크게 들리면서 그게 제가 약간 차량 창문을 살짝 열어놓고 갔었거든요. 살짝 열어놓고 그 차량 내에서 그때 동영상 모드를 켜놨었는데 그 녹음에 제가 어저께는 이 방송방에는 이 두 번째 매니저 방송방에 제가 이 멘트 얘기 안 했죠. 그 검은색 티셔츠에 반바지에 그렇게 입고 있던 사람이 제가 마트 갔다 오는데 그 얼빵한 인간이 자기가 그런 식으로 그 정보원을 할 것 같으면 제가 마주보고 걸어오고 있었으면 제 얼굴을 알 거 아니에요? 뭐 제 얼굴도 모르고 뭐 그냥 바닥만 보고 뭐 좌우 살피지도 않고 그 사람 통화 목소리에 제 휴대폰 번호랑 제 차량 번호가 막 쩌렁쩌렁 막 그냥 울리면서 완전 다 들리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저는 가만히 그분 올 때까지 쳐다봤죠. 올 때까지 쳐다보다가 그분이 가까이 왔을 때 거의 저는 제 차 쪽으로 걸어갔죠. 그러니까 그분 얼굴을 저는 멀리에서 계속 직관하면서 계속 그걸 갖다가 증거 자료로 다 남았던 거죠. 사진하고 영상으로. 그쪽에서 실수했던 거 이방면. 그리고 제가 작년에 그 충남 그쪽에 보면 맨날 충남 그쪽 두 개 지자체가 맨날 뭐 백제 문화제를 해요. 백제 문화제를 하는 지역이 있는데 한 군데에서는 개막식을 하고 한 군데에서는 폐막식을 하는 그런 두 개 지자체가 합동으로 축제를 하는 지역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예요. 그 중에 하나인데 그 중에 하나 보면 그 앞쪽에 무슨 그거 강변 쪽에 뭐 관광지 뭐 비슷한 거 그런 거 있고 하는데 그 지역에 제가 숙소를 예약했다가 타 지역으로 다시 그걸 했었는데 그 바보 같은 가해자들이 또 제가 그쪽에 예약한 줄 알고 또 그 지역에 가가지고 완전 난리 부르스를 쳤더만 보니까 그랬으면 자기네들이 헛다리를 집었으면 제가 그 지역을 취소하고 다른 지역에 그 예약을 했잖아요. 그러면 그 지역에도 나타나지 말아야죠. 이미 그때 눈치를 다 까고 저희가 다 움직인 건데 제가 두 번째 지역 그 취소하고 타 지역에 했을 때 그 주변 모텔 건물이랑 그 주변 숙박업소랑 제가 묵었던 그 숙박업소 그리고 제가 갔었던 국밥집 가려면 제가 묵었던 숙소에서 작은 다리를 하나 건너야 됐어요. 그 다리를 건너면 그쪽에 왼쪽 편에 있고 저는 오른쪽 편에 있는 식당을 갔었거든요.
그때 왼쪽 편에 산타페 CM 그 양아치 두 명이 있었고, 양아치 두 명은 좀 그때도 봤는데 그다지 뭐 그렇게 뭐 처음 본 사람 같지는 않고 뭔가 약간 낯설지 않은 느낌 있죠? 그런 느낌이었죠. 아주 그분들이 담배를 아주 태연하게 아주 대놓고 피고 있어가지고 쉽게 파악했었고, 또 그 지역에서 그 송어리 국밥으로 유명한 그 동네를 갔었죠. 거기서도 좀 조지토킹 가해자들이 한 몇 명 보였었고, 그 정도로 좀 제가 그때 눈이 아무것도 모른 척 그냥 눈치 안 깐 척 그런 식으로 그냥 태연하게 행동하니까, 또 그 세 번째 지역 그쪽에 그 지휘자 들어가는 지역을 갔었는데, 그쪽 영화관에서도 막 와, 가관도 아니더라고요. 일단 그거에 대해서 아마 저희 두 번째 방송, 저희 이번 매니저께서 아마 조만간 그거에 대해서 아마 여러 가지로 아마 채팅창으로 자료를 넘겨줄 거예요. 자료 넘겨줄 때 뭐 아시죠? 저희 그 개인정보법 그런 거에 안 걸리는 범위 내에서,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공개하는 걸로 할게요. 저희가 웬만한 거 다 공개해버리면 그게 다 그거를 하거든요. 그러니까요. 일단 최대한 공개를 할게요. 이 방송 매니저 말고 다른 방송 매니저분이 계신데, 어, 그때 전직 기초원 출신도 가해 무리 중에 있다고 했잖아요. 그리고 그분이 살고 계신 그 건물에도 그 건물 쪽에서도 뭐 가해 그 베이스 그 조지토킹 가해자들 베이스 캠프로 썼던 그런 증거 자료도 확보했다고 얘기했었죠.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추후에 그거에 관련된 썰은 풀도록 할게요. 오늘 아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